우리는 왜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홀로 존재한다는 것의 깊이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합니다. 함께해야만 의미가 있고 사랑받아야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나요? 진정한 홀로서기는 단순히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 인식하는 태도이며 자기 자신과의 깊고도 조용한 대화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정이나 손길이 없어도 자기 존재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힘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는 내 삶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재를 찾으려 하기에 흔들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그 흐름에 의존하는 삶은 끝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홀로 선다는 것은 그 바람을 맞이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고독은 때때로 황홀한 자유가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가볍고도 깊은 인연을 맺을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물에 떠밀리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홀로서기.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홀로서기는 충만한 자아로 서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내 길을 가라.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어딘가에서 만나게 할지도 모른다. 이는 진정한 홀로서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삶을 존중할 줄 압니다. 반면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유동적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는 것, 즉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을 고립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잘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채워져 있어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가 찔려 상처를 입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상처받지 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압니다. 그들은 관계에 목매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기에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단절이 아닌 균형이다. 홀로서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혹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홀로서기의 본질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우리를 진정한 독립으로 이끕니다. 부처님 또한 말씀하셨죠. 나를 해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휘둘리는 내 마음이다. 홀로서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던지는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임을 알기에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유로운가? 나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칭찬과 꾸중에서 시작해 학교에서의 성적, 사회에서의 평가,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까지도 우리의 자아를 흔들어 놓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는 내 삶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의 인정에 기대려 하죠. 그러나 그런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출렁이고 삶의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타인의 생각, 평가, 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죠. 한 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남들의 말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우리는 타인의 말 속에서 우리를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타인의 렌즈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되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내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했으니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두 번째는 그 평가를 분석하고 받아들일 부분과 흘려보낼 부분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부분이 있나? 있다면 고칠 수 있을까?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자기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만 취할 뿐이죠.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을 때 오는 해방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에 의해 너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좋게 봐주어야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손에 맡겨집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든 비난하든 흔들리지 않죠. 그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너를 어지럽게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너의 중심을 지켜라. 남들의 말이 바람이라면 우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의해 자신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죠. 하지만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혹은 아무도 없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상 타인과의 단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우리는 스스로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존재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들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난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 하지만 만약 이런 말을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나쁜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더 따뜻하고 더 현명하며 더 깊이 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이해하려 하죠. 2.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대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부유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는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며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 없이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3. 메타인지, 내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무능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이건 내 능력과는 별개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죠. 4.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기. 우리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들겠지만 곧 나아질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한 태도를 보입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믿어줍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료하고 공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독서, 창작, 사색, 명상, 산책, 여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내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멘탈 만들기.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기대와 실망.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정들에 휩쓸리곤 하죠. 하지만 감정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감정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일 뿐 우리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너를 조종하려 하지만 너는 감정을 길들일 수 있다. 그것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지 혹은 끊임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지를 결정합니다. 1.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순간적인 반응일 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너의 태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상처받죠. 하지만 같은 말을 듣고도 이건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감정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2. 니체의 초인 개념과 감정의 극복. 니체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초인이라 불렀죠. 초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직면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3.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흑백 논리의 위험성.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망할 거야. 이러한 흑백 논리는 우리의 멘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한 흑과 백으로 나뉘어 있지 않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 무한한 색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은 그 모든 색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0 아니면 100이라는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중간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 하나에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태도를 길러갑니다. 4. 상황을 통제하는 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없다면 너의 돛을 조정하라. 우리는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의지 밖의 일에 분노하지 말고 너의 의지 안의 일을 바꾸어라.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담담하게, 바꿀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죠. 5.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상황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과 나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었구나. 이제 나는 나에게 더 맞는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어느 쪽이 더 나은 해석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해석할 줄 압니다. 그들은 삶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의미를 찾아갑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 우리는 감정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감정을 길들여라. 그러면 그 감정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며 그 감정이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선 긋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하면 안 돼.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들이 우리를 소모시키고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소모하는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면 너의 영혼이 먼저 끝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 모든 관계에는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좋은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입힐 수도 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서로를 갉아먹고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아들러 심리학이 말하는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지 않기.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고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타인의 감정과 선택을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문제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문제입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나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3.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감정적으로 휘둘리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의 반응이 차가워서 신경 쓰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나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감정과 태도에 집중합니다. 4.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단호한 태도 갖기. 우리는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냥 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는 자는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며 그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죠. 5.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나를 소모시키게 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너는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포용하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만이 타인을 포용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 너를 얽매도록 두지 마라. 이는 곧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에서 더 매력적인 이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에너지를 풍기기 때문이죠. 연예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력이란 소유하려 할 때 사라지고 자유로울 때 더욱 빛난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소유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안 돼.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해. 그러나 그런 집착은 결국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2.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심리학에서는 비슷한 에너지는 서로 끌린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정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죠. 반대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과 엮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소모하는 관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죠.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용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두르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줄 압니다. 3.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에 더 자유롭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 결과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4. 남을 돕고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연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돕고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5. 혼자서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서도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너는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즉, 우리는 홀로서기를 통해 나 자신을 채워야만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불안하고 외롭고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빈 공간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게 되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홀로서기를 통해 스스로를 온전히 채우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포용하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왜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홀로 존재한다는 것의 깊이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합니다. 함께해야만 의미가 있고 사랑받아야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나요? 진정한 홀로서기는 단순히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 인식하는 태도이며 자기 자신과의 깊고도 조용한 대화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정이나 손길이 없어도 자기 존재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힘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는 내 삶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재를 찾으려 하기에 흔들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그 흐름에 의존하는 삶은 끝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홀로 선다는 것은 그 바람을 맞이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고독은 때때로 황홀한 자유가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가볍고도 깊은 인연을 맺을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물에 떠밀리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홀로서기.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홀로서기는 충만한 자아로 서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내 길을 가라.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어딘가에서 만나게 할지도 모른다. 이는 진정한 홀로서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삶을 존중할 줄 압니다. 반면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유동적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는 것, 즉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을 고립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잘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채워져 있어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가 찔려 상처를 입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상처받지 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압니다. 그들은 관계에 목매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기에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단절이 아닌 균형이다. 홀로서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혹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홀로서기의 본질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우리를 진정한 독립으로 이끕니다. 부처님 또한 말씀하셨죠. 나를 해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휘둘리는 내 마음이다. 홀로서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던지는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임을 알기에 스스로에게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유로운가? 나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칭찬과 꾸중에서 시작해 학교에서의 성적, 사회에서의 평가,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까지도 우리의 자아를 흔들어 놓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는 내 삶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의 인정에 기대려 하죠. 그러나 그런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출렁이고 삶의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타인의 생각, 평가, 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죠. 한 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남들의 말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우리는 타인의 말 속에서 우리를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타인의 렌즈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되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내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했으니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두 번째는 그 평가를 분석하고 받아들일 부분과 흘려보낼 부분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부분이 있나? 있다면 고칠 수 있을까?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자기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만 취할 뿐이죠.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을 때 오는 해방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에 의해 너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좋게 봐주어야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손에 맡겨집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든 비난하든 흔들리지 않죠. 그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너를 어지럽게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너의 중심을 지켜라. 남들의 말이 바람이라면 우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의해 자신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죠. 하지만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혹은 아무도 없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상 타인과의 단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우리는 스스로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존재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들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난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 하지만 만약 이런 말을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나쁜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더 따뜻하고 더 현명하며 더 깊이 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이해하려 하죠. 2.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대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부유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는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며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 없이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3. 메타인지, 내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무능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이건 내 능력과는 별개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죠. 4.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기. 우리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들겠지만 곧 나아질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한 태도를 보입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믿어줍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료하고 공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독서, 창작, 사색, 명상, 산책, 여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내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멘탈 만들기.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기대와 실망.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정들에 휩쓸리곤 하죠. 하지만 감정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감정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일 뿐 우리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너를 조종하려 하지만 너는 감정을 길들일 수 있다. 그것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지 혹은 끊임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지를 결정합니다. 1.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순간적인 반응일 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너의 태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상처받죠. 하지만 같은 말을 듣고도 이건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감정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2. 니체의 초인 개념과 감정의 극복. 니체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초인이라 불렀죠. 초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직면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3.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흑백 논리의 위험성.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망할 거야. 이러한 흑백 논리는 우리의 멘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한 흑과 백으로 나뉘어 있지 않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 무한한 색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은 그 모든 색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0 아니면 100이라는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중간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 하나에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태도를 길러갑니다. 4. 상황을 통제하는 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없다면 너의 돛을 조정하라. 우리는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의지 밖의 일에 분노하지 말고 너의 의지 안의 일을 바꾸어라.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담담하게, 바꿀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죠. 5.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상황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과 나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었구나. 이제 나는 나에게 더 맞는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어느 쪽이 더 나은 해석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해석할 줄 압니다. 그들은 삶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의미를 찾아갑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 우리는 감정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감정을 길들여라. 그러면 그 감정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며 그 감정이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선 긋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하면 안 돼.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들이 우리를 소모시키고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소모하는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면 너의 영혼이 먼저 끝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 모든 관계에는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좋은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입힐 수도 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서로를 갉아먹고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아들러 심리학이 말하는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지 않기.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고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타인의 감정과 선택을 내가 책임지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문제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문제입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나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3.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감정적으로 휘둘리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의 반응이 차가워서 신경 쓰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나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감정과 태도에 집중합니다. 4.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단호한 태도 갖기. 우리는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냥 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는 자는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며 그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죠. 5.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나를 소모시키게 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너는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포용하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만이 타인을 포용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 너를 얽매도록 두지 마라. 이는 곧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에서 더 매력적인 이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에너지를 풍기기 때문이죠. 연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력이란 소유하려 할 때 사라지고 자유로울 때 더욱 빛난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소유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안 돼.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해. 그러나 그런 집착은 결국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2.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심리학에서는 비슷한 에너지는 서로 끌린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정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죠. 반대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과 엮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소모하는 관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죠.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용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두르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줄 압니다. 3.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에 더 자유롭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 결과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4. 남을 돕고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연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돕고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5. 혼자서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서도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너는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다. 즉, 우리는 홀로 서기를 통해 나 자신을 채워야만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불안하고 외롭고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빈 공간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하게 되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홀로 서기를 통해 스스로를 온전히 채우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포용하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완성입니다.